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이렇게 찾아오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공식 홈페이지하고 유튜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 부분하고 유튜브 기준에서 이렇게 영상 부분을 오늘도 뭐 거의 두산 로보틱스 위주,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뭐 교육 자료들 많이 올려드렸죠. HPSP도 올려드렸고, 결론적으로 이제 실시간 방송까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인 페이지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홈페이지 오시면 선착순, 이벤트 가격 기준, 오늘의 급등주 부착 기준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수익을 가져가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어제 기준에 내일장 공략주 기준 그 종목군들을 어제 기준점에서 이제 27일 날짜, 그러니까 27일 날짜인데 25일로 제가 좀 잘못 써놓긴 했습니다만 오픈을 다 해드렸죠. VVIP 방에도 이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 부분을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자, 어제 그러니까 새벽에 12시 28분, 새벽 12시 28분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내용이 이제 이렇게 설정해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여전히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글씨 크기가 작아져서 나오네요. 그죠? 저는 이제 저 안에 넣어놓으면은 글씨 크기가 이제 이렇게 키워놨을 때 요 글씨가 그대로 유지되나 했더니 아이고 어찌됐든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내일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의 기준에서도 여러분들이 놓고 보셔야 되는 부분들, 그 부분들 보시면 28일 관심 종목군 기준에 당연히 기본적인 분석,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고, 기술적인 분석, 그다음 심리 수급까지 다 보셔야 돼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일 야간 방송 뭐 자세히 놓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올려놔 드리고 이 부분 뭐 간단하게 이제 뭐 설명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쪽은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LG화학까지. LG화학도 성장성의 기준 이외에 펀더멘탈적인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 기준은 이제 올해든 내년이든 이제 가장 많은 영업이익의 기준 5위 정도의 올해 내년 뭐 25년까지 조금 이따 이제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전히 이제 메이저의 수급 그리고 거래대금이 수반돼 있으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쪽의 기준에 오늘 HPSP의 변동도 일부 있었고요. 위메이드가 좀 거래대금 둔화되면서 힘들긴 한데 두산 로보틱스 거래대금 기준에서는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외국인들이 1.5% 이상 나갔어요.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확인을 해야 돼요. 오늘 전략 부분에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일장 공략주 기준에 오늘 뭐 이렇게 쭉 올려드렸고 내일장 공략주의 기준에서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렸죠.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1000만주 거래량의 양봉이면 내일도 들여다보실 수 있다. 어제도 교육해드렸고 오늘도 교육해드렸고 그리고 HPSP, 심텍, 디바이스 관련해서 리노공업 뭐 이렇게 있는데 리노공업 같은 경우 거래대금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차분차분하게 놓고 대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쪽의 뭐 흐름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선물 쪽이 소폭의 약세인데 낙폭 다 돌려놨어요. 그래서 뭐 플러스 전환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 뭐 그런 쪽의 기준으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일단 종목 기준에서 뭐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객 후기도 한 번씩 이렇게 좀 들어와서 보시고요. 뭐 3분기 후기,
오산 선생님 뭐 후기부터 해서 어휴 오산 선생님도 뭐 수익이 어마어마하셨네요. 예? 유료 교육 뭐 7시간 이렇게 배우신 것부터 해서 그렇게 돼 있고 뭐 하이닉스, 포스코, DX, 뭐 하나마이크론 또 2차 전지까지 또 옥돌정 선생님 레인보 로보틱스까지 그리고 이제 지금 기준은 굉장히 그 큰 흐름의 기준이 되죠. 두산 로보틱스를 또 단기 더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또 단기 더블 그 수익 범위도 이제 여기다 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도 이제 굉장한 그 수익 범위의 기준이 되는데 리노공업 간단하게 먼저 놓고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그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리노공업 문자 기준이 17일 날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교육용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잡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자칫 또 비중을 너무 많이 그 편입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렇게 가격대 기준을 설정을 잡고 또 교육용의 기준 주력주를 이제 포함하기에는 거래대금이 좀 다소 제한적이어서 원체 유통 물량이 제한적입니다. 리노공업 자체가 대주주와 외국인 지분 자체가 꽤 높아요. 펀더멘탈적으로는 검증받아야 될 게 많습니다. 이제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서버 혹은 뭐 클라우드를 걸치지 않고 모바일이나 이제 자율주행 차량 등에서 이제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구현하는 그런 기술을 얘기합니다. 애플과 삼성전자가 경쟁적으로 이제 디바이스 AI 기술을 직접 접목하는 방안을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 내년 출시 모델부터 해서 AI 기술을 접목시켜서 출시한다. 기술력 우리가 최고다. 이런 기준에서 이제 오픈을 한 거죠. 정보 처리 속도는 뭐 상상을 초월하게 빨라질 수 있다. 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최대 강점인데 그거에다 이제 통신이 불안정할 때에도 통신하고 미연결 상태에서도 이제 자유롭게 응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다 보니까 전력의 소모량이 이제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전력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수요 부분의 급증에 이제 뭐 제주 반도체인가요? 시가총액 1.2만짜리 종목군들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일반 디바이스 쪽까지 이제 이 성장성 부분이 더 확장돼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반도체 시장 자체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의 흐름이 엔비디아도 주춤하고 있고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SK 하이닉스의 12만 9천 원 52주 고가 돌파 이후 13만 4,400원 찍고 지금 멈춰져 있어요. 삼성전자의 경우는 7만 3,600원이 이제 52주 고가인데 뭐 7만 3천 원까지 올라섰죠. 그리고 눌려 있는 상황인데 소부장 쪽의 흐름이 변동성이 이제 한미반도체, HBSP, 하나마이크론, 뭐 주성엔지니어링의 일부 뭐 신고가 나오고 눌림폭 속에서 최근 들어서 순환성으로 이제 여타 소부장 쪽 그러니까 지금 이제 표출된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거든요. 삼성전자 기준에서 이제 AI 스마트폰, AI 폰 뭐 이런 부분들의 성장 동력을 더 빠르게 가져가겠다. 이런 내용이 다시 불거진 거죠. 다시 불거지면서 이제 상표권을 등록하겠다. 독점적인 사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시장에서는 그것을 명분으로 주가의 흐름이 강화된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AI 스마트폰이나 AI 폰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상표권을 독점적으로 삼성전자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그리고 영국 지식재산청에 이번에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슈를 끌기 위함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해석은 제한적이에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제 그 지금 소부장 쪽의 경우는 웅크리고 있는 이제 호랑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상 지난 5월 이후에 반도체 쪽부터 해서 5월부터 해서 반도체 쪽부터 해서 이제 소부장 그러니까 반도체 그 대장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에 하이닉스 위주로 봤죠. 그리고 이제 12월 1월부터 해서는 삼성전자하고 좀 병행을 할 건데 그런 부분들을 매우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이제 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준은 순환성의 기준에 리노공업과 심택이 움직였는데 여기까지는 들여다보실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해드려요. 일단 시가총액이 뒷받침돼 있고 그리고 거래대금이 일단 수반돼 있습니다. 근데 심택은 또 정치 테마주로도 일부 분류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노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거래대금도 형성돼 있고 그리고 메이저들의 수급이 2% 가까이 들어왔어요. 뭐 그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의 이 종목군들은 뭐 템버거 얘기하면서 이런 종목 위주로 다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하이닉스를 얘기를 하고 하이닉스를 얘기하고 잠시만요. 모시모시 죄송합니다. 그 일본에서 뭐예요? 밴드가 아니라 뭐죠? 라인으로 이제 통화가 왔는데 부재중 통화로 끝났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통화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온칩스나 에이징랜드, 텔레칩스, 칩셋미디어, 뭐 퀼리타스 반도체, 제주 반도체 이런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런 거래 대금은 부담이 된다는 거죠. 시간만 있으면 얘네들도 다 보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5,750억짜리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거래대금이 2,400억. 얘는 그나마도 조금 낫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뺑뺑이 돌리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이제 뭐 액티브 펀드 쪽이 됐든 아니면 뭐 개인이 자산이 좀 많으신 분이 됐든 뭐 액티브 쪽이 됐든 하여간 뺑뺑이 돌리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물량맞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올해 하이닉스가 83% 올라와 있잖아요. 83%. 그럼 하이닉스 기준에서 수익을 안전하게 내고 가면 돼요. 그게 낫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변동성 매매 들여다보는 게 낫다라는 거죠. 또 삼성전자가 올해 지금 현재 30% 올라와 있잖아요. 그거 뭐 천천히 들여다보면서의 기준 설정하면 되지. 그거를 뭐 굳이 이 소형주에서 뭐 템버거를 잡아내겠다 이렇게 설정하실 필요 없어요. 충분히 시장 대비해서 시장 주도주들은 단기적으로 1.5배에서 3배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5배에서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 10배까지의 강세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주도주들의 흐름인 거죠. 결론은 리노공업하고 이제 심택이 있는데 리노공업은 거래대금이 좀 제한적이라 추세 매매 정도, 그러니까 5MA, 20MA 거래량을 보면서 설정하는 추세 매매,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 이왕이면 더 터져주는 뭐 50만 주 이상으로, 그리고 이제 심택 같은 경우는 정치 이슈 부분만이 형성되면 안 돼. 그 이상으로 이제 형성돼서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계속해서 터져주는 모습이 연출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14일이죠. 14일 날, 실적 발표가 나왔고 그 성장성에 대한 리서치 자료가 SK증권, 유진투자증권 뭐 이런 데서 나왔는데 저평가는 일단 아니에요. 리노공업의 경우는 저평가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검증을 좀 더 받아야 돼요. 다 받아야 되는데 지난 5월부터 해서 이쪽 반도체 시장에 대한 해석이 지금 엔비디아의 일봉상의 기준에서 흐름이 어마어마한 변동성 확장, 하루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상한가 수준 29%의 폭등이 나온 게 지난 5월 24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 나오고 25일날 갭상승 26%에 29%까지 폭등 나온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엔비디아의 그 폭발적인 그 흐름이 실적의 기인에서 나온 거예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아니라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2.5배 정도, 그 당시 기준에 삼성전자 2.5배. 그러니까 1,000조를 넘기는 상황의 종목이 1,000조가 넘어간 종목이 대략적으로 상한가 수준의 변동이 나왔고 그 흐름을 지금까지 깨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우 뭐 긍정적으로 놓고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노공업의 경우 또 이제 그 엔비디아발 GPU에 대한 수요, 또 그 GPU가 지금 신청을 해도 뭐 1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5천만 원 이상짜리에.
그럼 그것이 이 서버발 또 클라우드발 이런 내용만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디바이스 쪽의 기준에서도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 반도체 그 소부장 쪽에 소비, 소재, 장비, 부품 쪽, 그런 쪽의 실적 개선으로 크게 연동이 돼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연동돼 있는 건 좋은데 그 명분도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 저평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평가도 아닌데 보는 이유는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에서 2차 전지는 저평가에서 날아갔어요. 바이오는 저평가에서 날아가나? 성장성에 대한 명분이 생기니까 수급 논리에 의해서 강세를 띈 거죠. 지금 조금 이따 보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저평가의 명분으로 날아가나요? 실적이 검증됐나요? 아니죠. 그래서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 다만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 이제 공시 실적이 뭐 사실상 뭐 거의 차이가 없네요, 그죠? 조금 오히려 안 좋은 부분으로도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뭐 성장 범위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자주 설명드린 건데 내재 가치 부분에 대해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 내용을 강조드리는 게 어느 시점에 대해서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윤정두가 아주 강력한 매도 사인을 소부장 쪽에 드리게 된다면 그러면 차익 실현도 하시고 그리고 재편입의 기준도 모색하시고 혹은 완전히 정점에서 끝났다 싶으면 다 정리하고 2차 전지 7월 말에 정리한 이후에 두 번 다시 안 보는 것처럼 그렇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자체를 분류하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는 결국은 고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배터리 아저씨, 선대인 소장, 뭐 김준 대표, 이창훈 부장 이런 양반들이 못 빠져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분석에서 성장성은 인정해 줄게. 뭐 업황 좋다라고 말하는 것도 인정해 줄게. 다만 실질적인 기준에 있어서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실적이나 뭐 업황이 계속 유지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을. 근데 그런 거는 다 무시하고 그냥 야 무조건 좋아요. 계속 사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정점의 흐름이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차익 실현하고 7월 26일 이후에 차익 실현하고 이렇게 IT 소부장 쪽에서의 기준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기준 또 두산 로보틱스의 기준 얼마나 폭발적으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바이오든 2차 전지든 뭐 로봇 관련주든 또 소부장 쪽이든 현재로서는 프리미엄이 높게 붙은 건 다 사실이에요. 50% 100%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2차 전지 갖고 있다고 로봇주 욕하고 우리가 또 로봇주 갖고 있다고 2차 전지 바이오 욕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응? 우리 것도 어차피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라는 걸 인식을 꼭 하셔야만 정점에서 찍혀 내려올 때 오늘 같은 날에도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87,800원부터 아주 강력하게 차익 실현을 하고 대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올라오는 과정에 20일부터 4번의 차익 실현을 했죠. 4번의 차익 실현. 그리고 이번에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도 잡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뭐 성장성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저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거는 기술적으로 들어간다. 그 기술적이라는 거는 심리와 수급, 그 수급이라는 거는 메이저의 순매수 기준에서의 수급과 거래대금의 기준. 근데 여기는 메이저의 수급도 뭐 3%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조금 그렇게 아주 공격적이진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거래대금도 뭐 한 1,000억씩 터지면서 전체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변동성 매매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별 매매 기준은 상관없어요. 시가총액도 3조에 달하고 뭐 거래대금도 개별 매매하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 시장이 어두워서 그렇지 지금 거래가 없어서 그렇지 500억 이상 터지는 게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거래대금이 변동성 매매를 위해서는 전체 시장에 20위 전후에는 들어와야 된다. 그러려면 1,000억 이상은 터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도 7월 달까지도 8월 달까지도 9월 달까지도 하루에 거래대금이 2,000억 넘는 종목군들이 20위 전후에 놓여졌어요. 지금은 이제 1,000억 넘기면 20위 전후에 와요. 그만큼 거래가 줄었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리노공업이 검색기에 뜨고 16만원, 18만원, 18만 8천원, 19만원. 그게 이제 뭐
16일, 17일, 21일 그리고 오늘까지도 검색에 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만 원대 중후반까지 쭉 뻗어 올라갔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추이 추세가 나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여기서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가 수반돼야 돼. 거래가. 그러니까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또 우리가 실질적인 매매 기준에서는 얘를 매수자인을 교육용으로 드려요. 교육용으로. 당일에 그래도 1,000억 정도 터지는 시점에서 문자 나갑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거래가 이렇게 터져야 돼요. 이거보다 더 터져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그럼 그렇게 터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고요? 당연히 하이닉스가 먼저 52주 고가 또 뚫어주고, 당연히 삼성전자가 73,600원 52주 고가를 또 뚫어주고, 또 뚫어주는 게 이제 이번에 뚫어주는 거죠. 그렇게 흘러갔을 때 소부장 쪽의 흐름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상한가 나오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연동돼서 연출돼서 목표도 나올 수 있다. 어우, 케빈 선생님께서 보도자료 하나를 올려주셨는데 예전에 자사주 이익 소각을 14%까지 단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 사태 터지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 기준에서 자사주 그러니까 이걸 또 얘기하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IMF 때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경영권에 대한 클리나 작업을 굉장히 크게 요구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이제 뭐 증권사도 막 갖고 있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운영사 갖고 있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펀드 상품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오픈도 안 해주고 그리고 어떤 업체에 막 증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쪽 막 매수 강도를 넣어주면서 주가 방어해버리고 그죠? 납입 들어오게끔 별의별 장난을 다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익 나는 거 뭐 자회사 지원하고. 그래서 경영권의 클린화 정책 그렇게 해서 이제 지주사로 전환을 해라. 족벌 체제로 가지 말고 지주사 전환해서 이제 지분 관계도 정리해 놓고 뭐 전문 경영 체제로 가고 투명성을 가져가라라고 했는데 뭐 제 해석입니다만 제가 하는 해석입니다만 결론적으로 이 부채가 많은 업체를 처음 이제 때린 거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우그룹이 그 당시에 부채가 많았어요. 근데 지주사 전환하려면 하겠습니까? 지분, 숨겨놓은 지분도 다 끄집어내야 되고 별의별. 그래서 이제 정부에선 두 가지 당근과 채찍을 줍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주사로 전환을 할 경우에 자사주 부분이 의결권이 살아날 수 있게끔 그거는 사실 대주주만 배 찢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주사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뭐 인적 분할을 하던가 했을 때 기준에 그 자사주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분할할 때 자사주 남아있는 부분을 그것을 이제 지주사로 설정을 해놓고 지주사 쪽에 대주주가 그것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사실 뭐 좀 그 얘기하면 또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짧게 끊어놓을 텐데 그게 이제 특별법으로 계속 연장이 되어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채가 가장 없는 삼성그룹만 잘 생각해 보시면 IMF 이후에 자이든 타이든 그룹이 다 쪼개집니다. 자이든 타이든 근데 거의 타이였죠. 투명성을 가지고 가기 위한 맨 처음에 첫 바따로 이제 대우그룹이 날아가 버린 거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LG그룹이 그냥 뭐 시끄러운 게 없이 쫙 쪼개져 나갔죠. 그렇게 해서 이제 LG그룹 자체가 이제 LG GS그룹 또 LIS그룹 뭐 이렇게 LS그룹 뭐 계속 이제 쪼개져 나간 거고 그러면서 지주사 전환되면서 이제 투명성이 확장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현대그룹도 뭐 현대차그룹 또 현대중공업그룹 또 현대건설 쪽 뭐 이렇게 해서 쪼개져 나가는 과정에 뭐 형제난 해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던. 그러니까 이게 지주사 전환하는 부분이 쉬운 일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가장 뭐 대그룹 중에서 부채가 적은, 그죠? 가장 부채가 적은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유를 갖고 있다가 이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지주사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자사주 부분 그때 14%까지 자사주를 매수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4년 12월부터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을 강화했습니다. 그때 이제 정부의 정책과도 맞물려서 주주하는 정책을 한다. 그런 명분하에 자사주를 14%까지 늘려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주사 전환하면 14%가 의결권이 생겨서 대주주가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시민단체가 뜬금없이 나타납니다. 문재인 그 전 대통령 정부 시절에 최순실 사태 터지고 삼성그룹도 이제 지주사 전환할 그때 그 흐름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뭐 시민단체 튀어나와서 너희만큼은 안 돼. 다른 데는 다 돼도 너희만큼은 안 돼. 아니 왜 삼성이 뭔 잘못을 그렇게 했다고 각 그룹은 다 지주사 전환되는데 그 특별법하고 일반법하고 좀 부딪히는 게 내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결론은 지주사 전환을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자사주 부분을 14%를 이익 소각을 합니다. 14%를 이익 소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시가총액이 300조 정도 했었나요? 어찌됐든 14%면 한 40조 정도를 이익 소각을 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당 가치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죠. 결론은 자사주 이익 소각에 대한 부분이 2017년도 뭐 16년, 17년 뭐 그 당시 기준에 변동성의 이제 확장 부분 또 한 축을 담당했어요. 주당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34주 이상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을 일단 하방은 잡히는 거고. 매입을 하는 그 과정에 외국인들 지분이 지금 54% 수준일 거예요. 그 기준에 외국인들이 차익실현을 하겠죠. 지금 대략적으로 한 420조 가까이 할 겁니다. 시가총액이. 그렇게 해서 420조 정도 하니까 한 8%? 근데 이 부분을 1년을 두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좀 공격적으로 3개월, 6개월, 뭐 3개월 요 정도로 이제 자사주 이익 소각 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는데 일단은 그 뭐 상속세 납부하는 과정에서 줄어든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지분을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끌어올린다. 그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니죠.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기준이 잡힐 수 있다. 이 부분 굉장히 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내일 이것이 이제 시장의 파장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내용이 돼요. 예전 이제 과거 데이터 14% 이제 자사주 이익 소각이 나왔을 때 그날의 변동률도 이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2021년 1월 11일 날 거래대금 8조 3천억 터뜨리기 전에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형성됐던 게 50대 1 액면 분할을 한 거죠. 액면 분할을 단행하던 그 시점, 그 IR을 진행하던 시점에서의 변동성의 확장. 그때가 이제 3조 원대의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우리나라 거래대금, 종목 하나의 거래대금 역사가 바뀐 거고, 그리고 나서 2020년 11월 25일일 거예요. 그때 이제 셀트리온이 3조 6천억인가 터뜨리면서 그 기록을 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불과 3개월 만에 8조 3천억의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삼성전자가 거래대금 1위를 다시 지키고 있는데 2위는 포스코입니다. 이번에 7월 26일 날 8조 터뜨린 거. 시가총액은 삼성전자의 8분의 1 수준인데, 근데 거래대금은 거의 비슷한 흐름. 거기서 양봉이 아닌 꼬리가 달리고 음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정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뭐 그대로 흘러간 거고. 어쨌든 이 내용은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리고 변동성의 확장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5시 2분인데 근데 시간에서 밋밋했는데 5시 2분에 나오고 확정치가 아니어서 그런가요? 전체 삼성전자의 기준에 지금 뭐 뜬금없이 리노공업 하다가 뭐 어차피 같이 봐야 되니까 뭐 별로 내용의 효과 부분 없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소형주 잡주의 기준에 이제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찌됐든 저런 내용들의 시장 이슈가
결코 나쁘지 않다. 거래대금 최상위에 삼성전자 있나요? 없죠. 그러면 일단은 이제 5시에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만, 그게 이제 확장 해석되고, 기준이 좀 잡혀야만, 그래야만 이제 뭐, 엄청난 기준에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설정 범위를 좀 가져갈 수 있다. 뭐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삼성전자의 이슈 범위도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거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변동성이 이제 뭐 1%까지 반등 가격 반발력이 나왔다가 지금 0.64 정도 형성돼 있는데, IT 쪽이 주춤거리고 순환성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리노공업 주봉 차트의 기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리노공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봉의 기준에서도 지금 일봉의 기준에 요 거래대금 1,000억 요 정도가 계속 실려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1,000억 요 수준에. 그래서 주봉의 기준에서도 요 정도가 아니라 더 터져야 됩니다. 지금 뭐 원체 거래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저렇게 거래가 예를 들어서 꼭 무조건 터져야 되냐라고 했을 때 추세 매매가 이렇게 형성될 수는 있어요. 이 종목의 대주주 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53.58이고요. 외국인 지분이 37.98인데 외국인이 여기서 한 20%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게 7.2, 그 다음에 베어링 자산운용 여기 5 하면은 그럼 12%네요. 12% 빼주면은 26%, 그죠? 26%를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이 대주주 집단에 포함되지 않은 5% 미만인 부분이 26, 그리고 53.58이니까 거의 80%. 80%가 대주주와 외국인, 그리고 기관들 물량 일부. 그리고 이렇게 거래가 제한적인 종목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와 이거 단타 쳐야지 하고 들어오는 물량은 거의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중기 추세에서는 업황이 개선돼 있으니 차분차분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추세적인 범위로. 그렇지만은 변동성, 야 나 이거 빨리빨리 변동을 보고 싶어 라고 하실 때는 뭐 이렇게 슝슝슝 갈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가늠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좀 실려 있고 하면은 얘도 그렇고 뭐 성장성이 지금 더 돋보이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오늘 당장의 기준에 이런 거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뭐 더 간다 안 간다를 떠나서 거래대금이 오늘 1위 아닌가요? 1조 넘겼잖아요. 오늘도. 그죠?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 최상위, 거래량 아닙니다. 거래대금 보시는 겁니다. 거래대금 최상위 1위 1조 5천억이 터지고 두산 로보틱스가 1조 1,000억이 터집니다. 이런 종목에서 변동성에 대한 매매를 하는 거지, 말 그대로 거래대금이 없는데 거기에서 뭐 쥐어짜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응? 그래서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추세 매매로 일부 개별 매매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자산 규모가 좀 크시거나 방송 나오는 사람들도 뭐 객관적인 데이터에 성장성은 부각된다.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확인해야 된다. 기술적으로는 개별 매매, 혼자서 뭐 매매할 수 있지, 방송 나오는 사람이 저거를 뭐 매수하십시오, 뭐 이렇게 할 정도의 수급은 조금 제한적이다. 물론, 뭐 영향력이 제한적이신 분들이 뭐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죠. 근데 메이저 방송국들에서 뭐 유료 회원이 좀 많이 있는 쪽에서 강력한 매수 이렇게 되면은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편해집니다. 수급에 쏠림 현상이 개인들에게 형성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제 리노공업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는 걸 결론은 그렇게 해서 전체 IT 또 반도체 소부장 쪽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주봉의 기준에 갭이 나왔어요. 돌파 갭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럼 이 돌파 갭은 우리가 윤 정도의 기준이에요. 윤 정도의 기준에서는 직전에 의미 있는 저점들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 높이만큼 올라간다라는 쪽의 기준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략 이 정도 잡으면은 얼마예요? 4,000원이니까 21만 5천 원.
1차적으로 21만 5천 원. 그리고 갭이 또 나오면 또 그 갭에 맞는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21만 5천 원을 설정 잡아드린 거예요. 최근에 변동의 기준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 뭐 이렇게 당겨놔서 보셔도 되고 이렇게 빼고 보셔도 되고. 저 갭이 이제 유지되려면 거래가 계속 지속적으로 수반이 되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해석을 해드립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셔가지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찾아오시면 홈페이지 유튜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뭐 메인 화면에서 이렇게 야간에 실시간 무료 방송 23시 전후에 이렇게 많이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거 보시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야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새벽에 굉장히 길게 해드렸죠. 그때 기준에 설정해드렸던 범위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내일장 공략주 기준 설정했을 때.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얼마나 케빈 선생님 1조 이상 1조 이상짜리 종목에 상승률 상위 종목을 올려주신 건가요? 아니면은 거래대금 상위?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 케빈 선생님께서도 뭐 매매가 굉장히 원활하셔서 수익 범위 그러니까 주력에서 더 큰 수익이 나야 되는데 일단 변동성 매매에서는 거의 뭐 손실 보시고 로스건 하는 물량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성공률이 상상을 초월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도 오시고 공식 홈페이지도 찾아오시고 그렇게 해서 VIP방에 계신 분들은 저라면은 VVIP방에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라면 오시는 게 옳다라는 설명을 드리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으시죠 결정하시는 게. 근데 옮겨 오셔야 돼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이 수익률의 범위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개별 매매 기준도 뭐 원활하시다면 매매가 원활하시다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못하신 경우라면은 꼭 합류하셔서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일단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윤정도 검색하시고 이렇게 메인 화면에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도 찾아오시고 그리고 또 홈페이지도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 누르시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전화 주십시오.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빨리 합류하세요. 어제, 그제, 또 목요일, 수요일, 내가 그때 가입했으면 두산 로보틱스 대박 더블 수익 났는데 아이고 안타까워라, 아이고 안타까워라. 그러실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이 좋은 장르에. 리노공업 먼저 전략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